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발표하는 논문은 Max Attestation Matters Making Honest Parties Lose Their Incentives in Ethereum POS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은 Security 24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기존에 있던 시큐리티 논문들하고 다르게 이 이더리움 합의 알고리즘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익스플로이트해서 공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벨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논문을 보면서 이제 이더리움에서의 어떤 체크 포인팅, 파이널라이징 룰, 그러니까 캐스퍼하고 관련된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좀 곁들여서 같이 설명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논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모티베이션은 이더리움에는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테스테이션 인센티브도 있고, 또 뭐 블록 리워드도 있고, 블록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리워드도 있고, 싱크 커미티에 참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어테스테이션 인센티브를 이용하는 공격을 제안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블록을 파이널라이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센티브고요. 목적은 이 정직한 밸리데이터들한테 페널티를 주는 것입니다.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려면 뭐 테스테이션이나 저스티파이나 대충 그 캐스퍼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좀 알아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 이걸 그냥 안다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 혹시 저기 그 그것 그것 좀 해주세요. 그 줌에서 만약에 뭐 올라오면 저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제가 딴 데서 쓰려고 만들어놨던 PPT인데 잠시만요. 그럼 구나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에는 게스퍼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 게스퍼는 캐스퍼랑 HLMD 고스트의 이제 줄임말이고요. 네, 합친 거를 이제 게스퍼라고 하고요. 여기서 캐스퍼는 파이널라이징, 그러니까 체크 포인팅 룰을 담당을 하고 HLMD 고스트는 포크 초이스 룰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파이널라이징 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블록을 어떻게 파이널라이즈 할 것인가가 이제 캐스퍼에 해당하는 거고요. 포크 초이스 룰이라는 거는 동등한 분기가 여러 개 생길 수 있는데 뭐 네트워크 딜레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동등한 분기가 여러 개 생길 수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포크를 선택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이제 포크 초이스 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스트를 쓰고 사실 캐스퍼에도 포크 초이스 룰이 있긴 있어요. 그 논문을 읽어보면. 네, 이더리움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정교한 HLMD 고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웃긴 게 HLMD 고스트라는 게 이게 다 줄임말이에요. 다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뭐더라? 하이브리드? 뭐 레이티스트 메시지 드리븐 그리디스트 뭐 헤비스트 observed 서브 트리 뭐 이런 줄임말인데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제 먼저 캐스퍼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약간의 백그라운드를 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에는 에포크랑 슬롯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슬롯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블록이 생성되는 간격이고요. 그래서 뭐 슬롯 0번에 뭐 0번 내에 하나의 블록이 제한이 되고 하나의 블록이 블록체인에 붙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12초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뭐 제한도 하고 투표도 하고 포크 초이스 업데이트도 하고 이런 거를 다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슬롯 32개를 묶어가지고 에포크라고 부르는데요. 매 에포크의 첫 번째 슬롯에서 제한된 블록을 체크포인트 블록이라 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매 32 슬롯마다 하나의 체크포인트 블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체크포인트 블록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생긴 거는 일반적인 블록인데 저희가 체크포인트로 얘를 삼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냐? 이 체크포인트 블록을 대상으로 저희가 파이널라이즈랑 저스티파이 투표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투표를 나중에
이제 어테스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 슬롯마다 밸리데이터들이 그 체크포인트 블록들끼리의 연결성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에포크의 아니, 그 에포크의 첫 번째 슬롯에 블록이 제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투표할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 그 바로 이전 에포크에서 제일 최근에 제한된 블록을 체크포인트 블록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포크 1에서 이제 체크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슬롯 32에 블록이 미싱인 거예요. 뭐 프로포저가 제대로 일을 안 했거나 뭐 네트워크가 잘못돼가지고 블록이 없으면 이제 슬롯 31번에서 제한된 블록을 체크포인트 블록으로 삼아서 그 뒤에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앞에서 네, 네네네. 네. 아, 그러니까 연결성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랑 이게 연결된다라고 투표를 한 사람들은 이 사이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신 게 맞고 나중에 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포인트 블록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결성에 대한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밸리데이터들입니다. 각 밸리데이터들이 어, 32개로 나뉘어서 매 슬롯마다 이제 배치가 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랜다우에 의해서 32분의 n씩 이제 뽑히게 되는데요. 매 슬롯마다 얘네들을 커미티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걸 그냥 그대로 커미티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커미티를 나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커미티로 동작을 하면서 그 연결성에 대한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니까 제가 만약에 밸리데이터면 저는 이 에포크 내에 한 번은 최소한 어테스테이션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어테스테이션을 하면은 투표를 보내면 이 커미티 내에 어그리게이터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 투표랑 이 다른 밸리데이터들의 투표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걸로 어,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하죠. 그럼 다들 이제 어테스테이션을 갖고 있잖아요. 그 어테스테이션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블록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음 블록 제안자가 그 어테스테이션을 자기 블록에 붙여가지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슬롯 0번에서 투표를 해도 그 어테스테이션은 슬롯 1번에서 제안된 그 블록에 붙어서 이제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테스테이션에도 종류가 많은데 일단은 그 파이널라이즈랑 관련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슬롯 넘버, 소스, 타겟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슬롯 넘버라는 건 제가 지금 있는 슬롯, 예를 들어 제가 슬롯 0번에서 커미티다. 그러면은 슬롯 0을 넣겠죠. 그리고 소스, 타겟이 들어가는데 이 소스랑 타겟이 중요합니다. 소스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지막으로 justify 된 체크 포인트 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전 에포크의 그 체크 포인트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가장 노멀한 케이스에서. 그리고 타겟은 현재 에포크의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에포크 1에 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전 라스트 저스티파이드 체크 포인트 줄여서 LJ라고도 부르는데 LJ는 이제 슬롯 0에서 제한된 체크 포인트 블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스가 0이고 타겟은 현재 에포크의 체크 포인트니까 네, 슬롯 31에서 제한된 블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나면 무작위의 어그리게이터가 이를 어그리게이트 해서 증명서라는 걸로 만들어서 그 다음번 슬롯의 블록 제한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가장 최근에 저스티파이 됐다는 게 뭐냐라는 게 뭔 말인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이 진행이 된다고 해봅시다. 이게 이제 전체가 에포크고 저 회색깔이 에포크고 여기 이제 슬롯 0번부터 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죠. 31번, 32번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에포크고 이게 두 번째 에포크입니다.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상적인 경우 이 CP를 이제 지난 에포크의 체크포인트라고 생각을 할게요. LJ가 CP라는 가정하에 에포크 0에서는 소스를 CP로 하고 타겟을 이번 에포크 체크포인트의 슬롯 0으로 하는 어테스테이션이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각 슬롯마다 이만큼의 그 밸리데이터를 저희가 배정을 했으니까 모든 밸리데이터가 잘 투표를 한다는 가정하에 요만큼씩이 이제 쌓이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F를 한 이유는 이제 비잔틴이나 뭔가 그 나쁜 애들이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어서 마이너스 F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이게 되고 이 F가 끝날 시점에는 그러면 3분의 2 N개의 어테스테이션이 모이게 되겠죠? 슬롯이 총 32개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조건이 만족이 돼, 저스티파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저스티파이 조건이 뭐냐면 동일한 소스랑 타겟에 대해서 3분의 2의 검증자가 이제 투표를 하면 타겟이 저스티파이 된다라는 타겟이 아니라 소스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아니다. 타겟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타겟이 저스티파이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테스테이션에서 타겟은 0이었으니까 이제 0번이 저스티파이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어, 다음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어, CP는 파이널라이즈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체크 포인트인데 제가 이끄는 그 체인에 있는 어떤 자식 체크 포인트가 저스티파이가 됐다라고 하면 저는 파이널라이즈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파이널라이즈 된 블록부터 해서 저스티파이 된 블록 사이에 있는 그 블록들은 전부 파이널라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라이즈 된 블록에 의해서 이끌리는 블록은 모두 파이널라이즈 된다. CP부터 슬롯 0 전에 있는 그 에포크 내의 블록들이 파이널라이즈가 되겠죠. 뭐 이런 식이고 이 뒤로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LJ가 0이니까 그 소스를 0으로 하고 이제 현재 에포크의 체크포인트인 31번 블록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투표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투표를 다 못 모았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서의 케이스를 다시 가져와서 여기 1번이 미싱이 돼가지고 뭐 1번에서 어테스테이션들이 전부 그냥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CP랑 0은 CP 0에 대한 어테스테이션은 이제 3분의 1을 못 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건이 만족이 안 됐으니까 그 다음 에포크에서 약간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투표하자가 되는 거고 아직 LJ가 업데이트가 안 됐죠. 그러니까 소스가 씹히고 그 타겟은 현재 에포크의 체크포인트 블록이었으니까 3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어테스테이션이 다 버려지고 여기서부터 CP를 파이널라이즈 하려는 투표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공적으로 투표를 다 모았으면은 어 CP는 CP가 파이널라이즈 되고 30일이 저스티파이 되면서 이 사이에 있는 게 다 파이널라이즈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테스테이션 룰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생략하고 이 정도만 보면은 이제 국내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 설명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있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어택을 디자인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아까 봤던 그 LJ가 에포크 처음에 업데이트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업데이트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착안을 합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LJ가 업데이트 되는 세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케이스 첫 번째는 정상적인 경우로 이제 첫 번째 블록에서 LJ가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전 에포크에서 투표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에포크의
그 체크포인트 블록이 저스티파이가 된 거죠. 이게 원래 넘겨야 되는데 그렇네요.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에포크 E에서 이 다 잘 모은 거죠. 어테스테이션을. 그러니까 요 32번 시점에서 타겟 그 0번이 이제 LJ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0번이 저스티파이가 되게 되고 그럼 이 뒤로부터는 이제 0번을 LJ로 한 어테스테이션을 주고받게 될 겁니다. 이게 가장 노멀한 케이스고요. 안 노멀한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블록이 미싱인 경우거든요. 이전에 투표를 다 잘 했는데 그 다음 FOP에서 32번이 이제 미싱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장은 LJ가 업데이트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31에서 투표한 게 아직 블록에 등장을 안 했기 때문에 31번에서 뭐 CP랑 0에 대해서 또 투표를 한 게 있을 텐데 걔가 있어야지 얘가 완성이 될 텐데 걔가 아직 그 어테스테이션이 이제 32번 블록에 등장 안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제 이더리움에서 블록을 제한할 수 있는 시간은 슬롯의 앞 4분의 1 4분의 1? 3분의 1에서 이제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초 내에 제한을 해야 되는데 제한이 안 됐으니까 얘네들은 이 블록이 미싱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그 어테스테이션을 주고받고 어차피 그 어테스테이션이 다 자기 갖고 있으니까 주고받고 알아서 LJ를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어테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 33번 블록에서 그것까지 다 주어가지고 이제 포함을 시켜주는 거죠. 33번에서 31번, 32번에 있던 어테스테이션들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자기 거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인데 첫 번째 부분이 아니라 완전 중간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0번 블록부터 16번 블록까지 잘 왔는데 그 뒤에 있는 게 다 미싱, 그 뒤에 있는 블록이 전부 미싱이라고 해봅시다. 32도 미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블록도 미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33번 블록에서는 LJ도 업데이트가 안 됐고 32가 미싱이니까 타겟을 16으로 잡게 되겠죠? 그리고 소스는 이제 LJ가 업데이트가 안 됐으니까 그대로 CP, 이 이전 에포크의 그 체크포인트일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17이랑 31이랑 거기에 포함된 어테스테이션들이 다 딜레이가 됐던 거죠. 제 어차피 로컬 뷰니까 딜레이가 돼서 제가 못 봤던 거고 타임 T 시점에서 그거를 받았다라고 해봅시다. 그 규칙상으로는 이게 인정이 됩니다. 한 포트 뒤에 받는 거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페널티를 조금 받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이 만족이 갑자기 된 거죠. 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LJ를 0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LJ를 CP에다가 대고 했잖아요. 소스가 CP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웃데이트된 어테스테이션이다 하고 얘를 버려버리고 이 블록까지 푸른을 시켜서 이 블록을 뭐 제한하고 여기 투표했던 밸리데이터들한테 전부 페널티를 먹입니다.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케이스인데 어태커들이 이거를 이제 익스플로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어떻게 어택이 이루어지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택은 총 웜업 어택, 그다음에 원타임 어택, 그리고 원타임 어택을 계속 반복하는 스테어케이스 어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먼저 웜업 어택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격자가 자기가 그 에포크의 첫 슬롯의 제한자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 블록을 그때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냥 공개를 안 하고 갖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케이스 2번을 제가 만들어낸 거죠. 케이스 2번을 만들어냈고 어,
첫 블록이 안 오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LJ를 업데이트를 하고 뭐 거기에 대한 투표도 진행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는 근데 용어가 약간 달라가지고 이 여기랑 약간 용어가 달라서 다시 정정을 하자면 어 이제 체크포인트 블록에 대한 거를 CP 하고 이제 에포크 번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포크 E-1에서는 CP E-1이 체크포인트인 거고 에포크 E에서는 CPE가 이제 체크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체크포인트를 숨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이게 표라는 뜻이거든요. 어테스테이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어테스테이트 그 밸리데이터들이 알아서 파란색 표를 자기들끼리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직 어디 블록에 담기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태커가 그 슬롯의 끝에서 자기 블록을 그냥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밸리데이터들은 요 뒤서부터는 다시 그러니까 여기 이 뒤서부터 여기서부터는 다시 어 B BI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자기 타겟이 없었으니까 B에 대해서 타겟 그 투표를 했겠죠. 여기 있는 애들은 B를 타겟으로 하는 투표를 했을 거고 여기 공개되고 나서는 이제 BI에 대한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투표 잘못했으니까 이거 다 그냥 버리겠죠. 근데 이게 목적입니다. 투표의 일부분을 어태커가 버리는 게 이제 목적이고 그걸 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버려지고요. 이게 뭐가 좋냐면 이렇게 되면은 뭐야 요만큼이 버려졌잖아요. 그리고 비잔틴 밸리데이터들이 아무도 투표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 이 에포크 끝에 가면은 표가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 케이스 1처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표가 부족해져서 케이스 3이 만들어지는 걸 이제 원하는 거고 그 3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웜업 어택으로 요만큼을 이제 버렸고 이만큼을 버렸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그만큼 버려서 이제 LJ를 못 바꾸게 하고 그 나중에 또 거기 추가로 나중에 이제 자기 블록을 숨긴 다음에 또 공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직한 브랜치를 프루닝 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고요.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웜업 어택을 해서 앞에 있는 표를 버립니다. 얘네 표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잘 진행이 되다가 어 마지막 비잔틴 프로포저가 자기 블록을 만들고 이제 보여주지 않고 그걸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블록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어, 이전 그 이전에 이제 비잔틴 밸리데이터들이 어테스테이션을 했던 그 표들이 이 블록에 이제 담겨서 이제 리톨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포크 2의 마지막에 가면은 이 앞에서 표를 버렸으니까 그 투표가 부족하겠죠? 그리고 또 비잔틴도 아무도 투표를 안 했으니까 표가 더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요 시점에서는 LJ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LJ를 그냥 업데이트를 못 하고 표를 다시 모으자. 이 여기서도 지금 LJ가 CP2-1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 표를 다시 모으자. 뭘로 다시 모으냐면 이제 얘를 타겟으로 하고 CP-1을 소스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투표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얘가 이제 숨겨져 있죠. 이제 뭐냐면 여기를 버렸다 하더라도 요거를 포함을 시키면은 3분의 2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숨겨놨으니까 얘네가 LJ를 그 업데이트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잔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하는 거고 비잔틴 애들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막 CP 소스 CP E-1로 하고 타겟을 얘로 해서 그냥 필요 없는 투표를 막 하는 동안 얘네들은 이게 나중에 공개돼서 그 LJ가 업데이트
업데이트 될 걸 알고 업데이트 된 소스로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아, 제가 업로드를 아직 안 해가지고. 아, 네. 네. 되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설명 더 어때요? 설명이 좀 이해가 되나요? 아, 어떡해. 저 진짜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신나는 건 알 것 같나요? 너무 재밌는 논문인데 제가 발표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앞에 있는 거를 버리고 그 투표를 성립을 못하게 한 다음에 근데 비잔틴들이 거기서 들어가면은 투표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잔틴들이 사실 나 예전에 투표했어 라고 나중에 말해서 나중에 투표를 성립을 시키는 게 이제 이 공격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잔틴 프로포저의 어떤 시간, 그러니까 이 T 어드버서리라는 시점이 오면은 근데 이 T 어드버서리는 뭐 이거는 뭐 언제든 그래서 언제가 돼야 되는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 원타임 어택에서는 이 티 어드버서리가 한참 비어도 되는데 스테어케이스 어택에서는 약간의 그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 티 어드버서리 시점이 오면은 자기 블로그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BJ를 숨겨놨던 BJ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표랑 여기 있는 표를 합쳐보니까 3분의 1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LJ가 업데이트가 되고 뭘로 업데이트가 되냐면 BI로 업데이트가 되고 얘네들은 지금 LJ를 CP-1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 이 표들이 전부 버려지고 여기 있는 블록들도 전부 프루닝이 되면서 여기 투표한 사람들 그리고 이거 제안한 사람들 전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 여기 있는 표를 또 다 버렸죠? 그러면 끝에 가면 또 이제 투표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쭉쭉쭉쭉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이 비잔틴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하려고 하면은 이 끝에 가서 표가 어느 정도로 모여야 되냐면 어 얘네 표랑 그래도 이 뒤에 이제 진실을 알고 어니스트 밸리데이터들이 투표한 표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랑 이거를 합쳤을 때, 그러니까 이 A2랑 A3를 합쳤을 때 3분의 2를 넘어야지 그 나중에 공개해서 LJ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만족을 시키려면은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게 16개의 슬롯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논문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질문 조금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 일단 그러면 공격자가 한 F의 첫 번째 슬롯 프로포저 기회를 얻고 나면 네, 일단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원어택을 할 수 있는 그 네. 다음에 이제 총 얼마나의 그 담합자가 있어야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투표 관리 데이터.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나중에 예. 이제 이밸류에이션으로 보이는데 또 수학적인 증명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밸류에이션으로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만큼을 아까 버렸으니까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저 초록 색깔 표를 저희가 버렸으니까 또 에포크 마지막에 가면은 또 표가 없어요. 그래서 LG를 또 업데이트를 못 해요. 근데 그때도 비잔틴을 표를 모아서 같이 공개를 하면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에포크에 가서 이제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을 또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끝에 가서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이 공격을 웜업 어택만 한번 할 수 있으면은 계속 공격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밸리에이션을 보자면 일단 프리즌 카펠라에다가 비잔틴의 행동을 구현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코드는 이 공격을 수행할 수 없게 고쳤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따로 또 막 PR 같은 거 올려가지고 고친 것 같고 프리즘에다가 프리즘 카펠라 버전에다가 비잔틴을 구현을 했고 여기서는 1000개 밸리데이터를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F296, 31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비잔틴 밸리데이터들의 수입니다. 그래서 F296이면 29.6%가 비잔틴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센티브 로스 레이트라는 그게 Y축에 있는데 요거는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되는 인센티브가 있을 거고 밸리데이터들이 실제로 받은 인센티브가 있을 거잖아요. 그건 훨씬 더 작겠죠? 그럼 그 잃어버린 부분만큼 의 비율을 이제 인센티브 로스 레이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100에 가까워지면 100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인센티브를 다 잃은 겁니다. 자기 받아야 되는 다 잃은 거고 120%다 이러면은 인센티브도 잃은 플러스 자기 스테이크까지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2.6%만 돼도 지금 220이면 한 하루 정도 되거든요. 220에 볶으면. F? 네, 하루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하루 안에 그 29.6%만 있으면 그냥 인센티브를 0으로 만들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많으면 자기 그 지분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강한 공격이죠. 네, 이제 실제로는 이제 1000개 밸리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막 밀리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밀리언의 밸리데이터들이 있고 한 상황에서는 또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29.6%의 스테이크를 장악하면 이제 모든 정직한 밸리데이터들이 자신의 인센티브를 잃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맥스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요만큼 빨간 색깔을 지금 담아야 되잖아요. 요만큼을 여기에다가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담을 수 있는 어테스테이션의 수에 이제 제한이 있거든요. 그게 맥스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그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어떤 상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28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맥스 어테스테이션을 더 크게 잡아버리면은 그만큼 이제 나중에 공개할 수 있는 그 표의 수가 많아지고 티 어드벌서리가 더 뒤로 밀려나니까 그만큼 많은 표를 버릴 수 있게 돼서 인센티브 로스가 더 커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건 거기서 체크했을 때는 이만큼은 아니고 이거보다 조금 라이도에 더 많은 돈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돈이 그 예를 들어서 라이도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은 뭔가 이런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네. 맥스 어테스테이션이 커지면 네. 그러니까 그 블록에 더 많은 어테스테이션을 담을 수 있어서 네. 공격이 더 강해, 그러니까 하이어 인센티브로서가 더 커지지만 그러면 그만큼 공격자의 그걸 저 맥스 어테스테이션 다 쓰려면 그만큼 공격자의 스테이크가 공격으로 담합한 사람들의 스테이크가 더 커져야 되는 거죠. 29.6에서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많은 표를 넣을 수 있는데 나중에 오픈할 때 대신 그러려면 그만큼 더 많은 표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이 엑서 페네트레이션 수가 그냥 비언틴 밸리데이터들의 수보다 커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채팅방에 뭐 없나요?
너무 정신없이 설명해서.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금방 끝났네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체크 포인트. CP E-1 이러면은 E-1 에포크에서의 체크 포인트. 그리고 CPE 하면은 에포크 E에서의 체크 포인트를 의미하겠죠. 아, 네. 네. 아, 네, 에포크 단위로 어텐스테이션이 끊기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그 에포크 그 에포크가 끝나고 그 다음 에포크도 끝나면 이 에포크가 이제 파이널라이즈 되는 것은 맞습니다. CP는 그 에포크의 첫 슬롯에서 제한된 블록을 체크포인트 블록이라고 하는데 그 체크포인트 블록 기준으로 이제 파이널라이즈나 저스티파이 같은 게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파이널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어, 그 체크포인트랑 체크포인트 사이에 그 연결성에 대해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그 연결성에 대해서 투표를 많이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블록이 아니다 끝나는 블록이 저스티파이가 되면은 시작하는 블록도 파이널라이즈가 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에포크 전체가 한 번에 파이널라이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에포크 2가 있고 에포크 2 플러스 1이 있는데 네. 에포크 2의 첫 슬롯이 에포크 2 플러스 1에서 충분한 어테스테이션을 받으면 얘가 그때 저스티파이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에포크에서 더 받으면 이제 파이널라이즈가 되는 거고 어, 2가 아니요, 있고 아니요. 플러스 2가 있어요. 있고 네. 2 플러스 1이 있으면 2에 있는 그 제가 만약에 2에 있는 체크 포인트를 소스로 써서 네. 투표를 했잖아요. 네. 그 말 자체가 2에 있는 건 이미 저스티파이가 됐다는 이야기. 아, 그러면 저스티파이드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더 많이 받으면 얘가 이제 파이널라이즈가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2로 가는 시점에 파이널라이즈가 2가 2에 있는 애들 전부가 파이널라이즈가 되겠죠? 아, 네. 그 상황에서 일단 3분의 2개의 투표를 일단 받아야지 저스티파이드든 뭐 파이널라이즈든 되는 거고 3분의 2 받으면은 어 타겟이 저스티파이 되고 소스가 파이널라이즈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일단 비잔틴이 자기가 제일 그 에포크의 제일 첫 번째 슬롯에서 그 제안을 하는 거를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이제 자기 제안할 때가 됐잖아요. 그 되게 럭키한 그 그 에포크에 도착을 하면 어 자기 블록을 숨깁니다. 숨겨서 엉뚱한 데다가 투표를 하게 만드는 거죠. 밸리데이터들이. 그리고 그 슬롯의 끝부분에서 갑자기 아, 나 사실 블록 만들었어. 이렇게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있던 애들은 체크 포인트를 이전 에포크의 제일 최근 블록으로 잡아놨는데 틀린 거죠. 사실 체크 포인트가 저희 에포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투표를 해서 저 파란 색깔만큼의 그게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어테스테이션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더리움 캐스퍼에서는 그 에포크 안에서만 되면은 슬롯을 놓쳐도 그 에포크 안에서만 하면은 나중에 늦게 내도 된다. 네. 페널티가 조금 있어요. 아, 근데 그래도 괜찮다. 네. 충분히 많아야겠다는 거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음, 늦게 내는 블록을 저장할 수 있는 표가 저 빨간색 비잔틴 표가 충분히 많아야지.
그러면 3분의 29.6이네. 근데 그거는 아니고 3분의 2를 굳이 넘지 않아도 돼요. 아, 여기 있는 애가 나중에 이제 여기 있는 애가 이제 사실 그걸 강제하는 룰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어니스트 리오그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공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20% 이상의 어테스테이션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 로컬 뷰인데 그래도 성립할까요? 제가 진짜 내가 네트워크 이상해가지고 놓쳤나 보다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애초에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따르는 체인에서 누가 이 블록에 대해서 뭐 검증을 하고 투표를 하고 이걸 볼 수 있는데 그것조차 이제 밸리데이터의 일부잖아요. 일부만 이제 그 뭐 몇 분의 몇 막 이런 식으로만 이제 참여를 하게 되니까 뭔가 그 전체 상황을 알기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뭐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런 게 가능하고 그런 장치가 실제로 구현이 돼 있고 뭔가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아봐야 돼. 아까 프리즘 카펠라에서는 이런 공격이 안 되게 막 코드 수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프로토콜 상으로는 이런 공격이 가능한데 프리즘 카펠라라는 그 특정한 클라이언트에서만 그런 공격을 그냥 아예 막을 수 있도록 수정이 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 여전히 공격이 가능하다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거에서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카펠라가 공격 대상이 되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도 되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개를 하면 요만큼 이제 더 정직한 애들 표가 버려지게 되겠죠? 표가 버려지면 뭐가 좋냐면 에포크 끝에 갔을 때 투표가 다 안 모입니다. 그래서 그 라스트 저스티파이드를 업데이트를 못해서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하려고 뭘 하고 있냐면 이 비잔틴 밸리데이터들이 어, 자기 표를 숨기는 거죠. 저 빨간 색깔 표는 이제 다 비잔틴인데 자기 표를 다 숨겨놓고 나중에 이제 비잔틴이 그 제안을 하는 시점이 오면 자기 블록을 이제 숨기는 거예요. 이 시점은 사실 꼭 맨 마지막이 아니어도 되고 아무 때나 그냥 이 비잔틴 밸리데이터들 중에서 프로포저가 된 놈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순번이 가장 늦은 애가 하면 됩니다. 자기 블로그 만들어가지고 요 비전팀 표들을 다 자기 블로그에 담아가지고 그냥 갖고만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모르고 이제 진행을 하다가 요 끝에 가면은 표가 부족한 거죠. 표가 부족해가지고 여기서는 LJ가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다가 투표를 막 하고 있는 거죠. LJ를 CP2-1 예전에 그 투표하던 거를 잡고 그리고 어, 타겟은 얘로 잡아가지고 막 투표를 엉뚱한 데다가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네, 투표를 엉뚱한 데다가 원래 이랬나요? 원래 이랬나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얘가 야 나 사실은 블록이 있었다라고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요만큼이랑 요만큼의 표가 합쳐져서
그 LG가 업데이트되는 조건이 완성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3분의 1을 넘겨버려요. 여기서 공개를 하면 뭐야 LJ가 사실 업데이트가 되는 게 맞았네? 하고 요 시점에서 다 같이 LJ를 CP2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애들이 이걸 따라서 진행을 하겠죠. 진행을 하다가 그 마지막이 되면 또 요만큼을 버렸기 때문에 비잔틴이 표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 시점에서 LJ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상황, 또 마지막에 있는 그 비잔틴 밸리데이터가 얘네들 표 다 갖고 자기 거는 공개 안 하고 있다가 또 나중에 또 공개. 그럼 여기 있는 거 또 버려지. 그러면 또 마지막에 가면은 또 이제 LJ가 업데이트 안 돼. 이렇게 해서 LJ가 업데이트 되는 시점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막 표 버리고 뭐 그렇게 근데 그런 주문이 과정이 아까 됩니다. 너네가 했던 주문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에포크 2 플러스 1에서 제가 BJ인가요? 제가 나오면서 이제 LJ를 CP2로 업데이트를 하려면 네. 어쨌든 어테스테이션이 받은 게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 앞에 있는 걸 다 합쳤을 때 3분의 1. 어떤 뭐뭐를 합쳤을 때 3분의 2가 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CP2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이거랑 네. 이걸 합쳐서 3분의 1. 그래서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거는 원래는 파란 애들이 저 때는 이제 버려진 표였지만 그 다음에 에포크에서는 얘를 하기로 했던 표가 맞으니까 그래서 파란 애랑 빨간 애랑 합쳐서 B가 되는 거고. 아니요. 저기서 이제 삐끈이 쳐져 있으면 버려진 거거든요. 네. 삐끈이 안 쳐 있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파란 애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그 에포크에 파이널라이즈를 하려고 노력한 그 정상적인 표고. 근데 걔가 이제 다음 에포크에 와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표가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CP2가 LJ가 CP2로 업데이트 되는 타이밍이 이제 저렇게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제 3분의 1 투표를 받는 거는 블록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체크 포인트들을 연결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시점을 왔을 때 뒤에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가 맞는 건지 알 방법은 없는 거죠. 얘가 3분의 2 표를 받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도 뭔가 표가 그려져 있는데 얘가 공개됨으로써 저걸 다 합쳤을 때 이제 3분의 2가 넘는다를 알게 되는 그런 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뀐 것도 중간에서 업데이트를 못하게끔 바뀌었을 거예요.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에포크 안에 어떤 슬롯에서 누가 프로포저가 되는지가 에포크 맨 처음에 공개가 다 되는 건가요? 왜냐면 아까 그 비전친들 중에서 제일 최대한 늦게 프로포저로 선정된 애가 그때 이제 공개하는 걸로 하고 담합자들끼리 합의를 한다고 하셨어가지고 걔네가 먼저 미리 알 수 있나요? 내가 이 에포크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데 이번 에포크의 이 슬롯에 내가 프로포저가 될 거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나요? 에포크 뭔가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에포크 처음에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정확히 알려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비전팀 중에 아무도 프로포저가 못 되는 상황이 오면 공격이 끝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확률이 엄청 적습니다. 이 정도로 적습니다. 성립 확률이 막 그래서 막 그것도 그 막 증명하고 하는 부분이 논문에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